어노멀리 디텍션의 네 번째 방법론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모티베이션을 먼저 보자면은 이제 비정상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의의 변수와 임의의 값으로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을 때 그 비정상 데이터들이 이제 빨리 고립이 될 거다라는 것이 기본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고립이라고 하는 거는 터미널 노드에 그 해당 객체만 존재했을 때 그 데이터가 고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고립이 빨리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스플릿 횟수가 이제 적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왼쪽은 정상 데이터인데 이 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스플릿을 해야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고립을 할 수 있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비정상 데이터인데 한 4번 정도만 스플릿을 해도 비정상 데이터는 고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플릿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플롯을 해보면은 비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스플릿 횟수가 평균적으로 이제 그 정상 데이터에 비해서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런 트리를 만들었을 때 그 터미널 노드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인 길이를 계산을 해서 그 비정상 객체가 이제 터미널 노드까지의 길이가 그 정상 데이터에 비해서 더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기본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트리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임의의 변수랑 임의의 값으로 스플릿을 하는 디시전 트리를 이제 아이솔레이션 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플릿이 종료가 되는 조건은 이제 스플릿에 도달을 했거나 아니면은 터미널 노드에 속하는 객체가 이제 하나만 존재한다. 이럴 때는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터미널 노드에 속하는 객체가 모두 동일한 변수 값을 가져서 이제 더 이상 스플릿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스플릿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패스랭스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는데, 패스랭스라고 하는 것은 아이솔레이션 트리에서 루트 노드에서 이제 터미널 노드까지 가는 길의 이제 경로의 엣지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패스랭스가 크면 클수록 어노멀리 스코어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이제 0부터 1 사이로 바운드된 값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바운드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hx가 앞에서 살펴봤던 패스랭스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솔레이션을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좋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계산 복잡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의 데이터, 통상적으로 한 256개 정도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진행을 해도 그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Extended Isolation Forest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각축의 수직 혹은 수평인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적자 무늬의 그런 데이터를 구분하는 데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런 데이터가 어떤 물결 무늬의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이 가운데 사이사이 부분들을 다 어떤 비정상 데이터들이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디시전 트리는 그거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전체를 다 정상 데이터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Extended Isolation Tree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미 어떤 기울기를 정해서 그런 적자 무늬로 디시전 바운드를 형성하지 않고 이미 기울기를 정해서 어떤 바운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그 기존의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그 알고리즘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Extended Isolation Forest인데, 기존에는 어떤 랜덤하게 그 어트리뷰트, 그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스플릿 포인트도 임의로 하나를 설정을 했다라면, 이게 이제 어떤 랜덤한 노멀 벡터를 하나 샘플링을 하게 되고, 그 노멀 벡터에 대한 그 y 절편도 하나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겠다라는 게 Extended Isolation Forest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Extended Isolation Forest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존의 그 물결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가운데를 다 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Extended Isolation Forest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 잡아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